이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그 기업의 일자리라는 건 뭐 기업에서 만드는 거니까 뭐 정부의 이런 공무원 일자리라는 것도 있고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민간 기업에서 기업이 성장을 해야 일자리가 나오는 거죠. 성장 안 하는데 나올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연말에 사장이 송년회 하면서 우리 회사가 여러분들 고생해서 매출이 이제 작년보다 2배 늘었기 때문에 내년에는 신규 채용도 좀 많이 할 거고 우리 막내들 밑에 후배가 생겼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지금 기업 수로 하면 대기업이 1%, 또 이 중소기업이 이제 99%고 일자리라는 거는 거의 대부분이 중소기업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소기업이 매출이 더 신장이 되어야 그래서 뭐 작은 기업은 좀 더 큰 기업으로 가고 또 중견기업이라고 해도 매출이 신장이 되어야 일자리가 생겨나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이제 그 생산성 향상이라고 하죠. 그럼 인천 같으면은 지금 뭐 삼바라든지 이런 그 대기업에서 일자리는 서울에서 오는 것이고 우리 인천에서 성장한 청년들이 이제 갈 수 있는 인천의 일자리들이 여기 대기업도 와 있고 하니까 뭐 그런 데도 지원을 하겠지만 그거 갖고는 이제 부족하고 여기 우리 전통 산업들을 더 디지털 전환을 하고 더 생산성이 높은 그런 기업으로 탈바꿈이 되면서 저는 일자리들이 많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제가 가장 중시하는 것은 그 중소기업이 성장하고 그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데는 제일 중요한 게 기술인데 중소기업은 이 규모가 작고 여건이 열악하다 보니까 이 R&D 투자를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산학연 이런 인천 지역의 여러 기업들이 함께 쉐어할 수 있는 그런 공유할 수 있는 연구소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중소기업들이 그 연구소를 좀 쉐어할 수 있게 함으로써 기술을 축적하고 또 공유해서 시너지 효과도 날 수 있게 그렇게 해서 하는 이제 길 하나 하고 또 하나는 중소기업이 지금 금융 지원을 받기가 참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제가 그 중소기업 그 협회에 갔더니 중소기업들이 실제로 이게 신용평가도 받기 어렵고 전부 대기업 위주고 그게 뭐냐면 우리 금융산업이 손실 안 보고 그러니까 소위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 이런 식인데 이제 뭐 스타트업이라든가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할 수 있는 그런 금융산업들이 커갈 수 있게 그런데도 자금 중개 기능이 일어날 수 있게 이렇게 해서 중소기업에 그야말로 혈액이 흘러 들어갈 수 있게끔 해주는 거 그것이 이제 중소기업에서 제가 생각하는 기본적인 육성 방안이고 정부가 수십조의 중소기업 그 지원 자금을 손에다 쥐고 자기들이 선택하는 데에다가 육성 그 자금을 줄 것이 아니라 그것 또한 저는 좀 시장에 맡기면서 정부는 그런 생태계가 잘 굴러가도록 그 조성해주고 만들어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스타트업이나 그 작은 기업 하시는 분들이 정부 자금을 받아 쓰는 거에 대해서 이거 나중에 간섭이 들어오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도 많고 실제로 우리 기업이 커가는데 리스크가 있지만 이거 감내하고 자금 중개 기관을 통해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는 뭐 그런 관점에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금 뭐 인천은
그 새로이 이제 시작되는 산업 또 기존에 좀 비교 우위에 있는 산업들을 더 이제 발전시켜야 된다 하는 측면에서 여기 이제 바이오라든가 또 이런 항공 정비 사업이라든지 또 지금 뭐 청라 쪽에 지금 수소와 이런 로봇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지금 당장은 이런 항공 정비 사업이 좀 고용 수요가 많이 생길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뭐 남동공단이나 이런 데 있는 기업들을 좀 정부가 좀 지원을 해서 더 스마트화 시키고 더 디지털화 시켜서 좀 세세하게 분석을 할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기업들이 좀 더 경쟁력과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해가지고 거기서 또 고용 창출이 일어날 수 있게 그렇게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비를 위해 가지고 비행기를 사천까지 보내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생산성이 좀 떨어지고 비효율적인 것 같고요. 사천은 이제 카이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 기술 측면이 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항공 정비의 어떤 그 노하우를 만들어내고 하는 항공 정비에서도 실제 그 좀 기술 분야를 거기는 좀 발전시키고 또 우리 전투기라든지 이런 그 항공기에 대해서는 좀 사천 쪽에다가 하고 그러나 일반 민항기들에 대한 그 현실적인 정비소라고 하는 것은 그거를 과연 거기까지 끌고 가서 정비하는 것이 합당한지 제가 볼 때는 이런 기술 개발 축적 또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부품의 관리 이런 부분들은 뭐 사천에서 하더라도 지금 인천공항에 취항하고 있는 많은 그 항공기들의 그 정비는 여기서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지 않겠나. 그리고 항공 정비 그 분야도 결국 가격 대비 그 국제 경쟁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좀 두 지역이 조정을 할 수 있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게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그죠? 그리고 이제 환경부. 근데 이제 환경부는 뭐 조정을 해야 되는 기관인데 이게 광역단체 그 세 개가 걸려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저는 제가 그 집권을 하면은 총리실을 이 조정기구로 만들어 가지고 그 대한 지역을 반드시 빠른 시일 내에 찾아서 이거는 인천시와 우리나라 정부 그리고 광역단체끼리 한 어떤 공법상의 그 약속이기 때문에 이 약속은 꼭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신속하게 그 대체지를 꼭 찾아내고 그리고 세 개의 광역단체끼리 또 협의를 하고 만약에 하는 과정에서 뭐 약간 늦어질 수 있다면은 거기에 대한 보상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그러나 하여튼 그 합의된 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뭐 문제점이라기보다 이쪽 그 경인 지역을 좀 획기적으로 발전시키는 그 방안에 대해서는 저는 과거에 경제 그 자유 특별구역이라고 우리가 쭉 벌써 한 20년 됐죠. 그래서 한 9개 정도 지정이 돼 있는데 저는 바로 이 인천이 그 송도 특별자치구라든가 여기 홍콩이나 싱가포르 같은 그런 시스템을 우리나라에 한번 해보기 가장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인천시에 보다 더 많은 어떤 그 자율권을 주고 또 재정도 좀 확실하게 좀 자립도를 좀 높여주고 이렇게 해서 인천시가 중앙정부도 물론 지원해야 되겠지만 인천시가 광범위한 자율권을 가지고 스스로 이 아시아에서 아주 경쟁력 있는 그런 첨단 그 과학기술을 배경으로 해서
아시아의 싱가포르나 홍콩이나 상하이 같은 이런 아시아의 금융의 허브가 이런 국제 도시가 되는 것이 저는, 그리고 그걸 위해서 정부가 풀어야 될 규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좀 풀어줘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 인천을 모델로 해가지고 우리 한국이 국가 전체가 좀 경쟁력 있는 쪽으로 바꿔나갈 수 있게 그렇게 좀 해야 되고, 그걸 위해서